네, 108회 전산세무 2급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일반인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역시 유의사항 읽어보시고요. 1번에 2월 11일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 거래처 직원인 최민영의 자녀의 돌잔치 축의금으로 10만원만큼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하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쌤이 풀이를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차변은 뭐다? 접대비, 대변의 보통예금. 자, 이건 전산회계 2급 수준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2월 11일 날 일반전표에 가셔가지고 빠르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를 쓰시면 되겠죠? 영업부에서 분배를 한 거니까 800번대 1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0만원. 다음 2번 3월 31일 날 제조공장의 직원을 위해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죠. DC형이라고 하죠. 당월분 납입액 270만원만큼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퇴직금을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은행에다가 퇴직금 270만원만큼을 맡겼죠. 그럼 대변의 보통예금이 270이 나가겠죠. 근데 이게 확정기여형이야. 확정기여형은 맡기는 순간 직원 명의의 퇴직연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퇴직금을 준 거나 다름이 없죠. 차변에 바로 뭐다?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퇴직급여 몇 번대? 제조공장이니까 500번대 270만원 공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언제로? 3월 31일로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갑니다. 얼마? 270만 나가죠. 그리고 차변에는 뭐다?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을 처리하면 되는데 공장이니까 몇 번대? 500번대 원가 항목으로 분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확정기여형이 아니라 확정급여형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답은 뭐죠? 퇴직급여가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죠? 3번 문제입니다. 5월 30일 당사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보통주 5,000주를 주당 4,000원에 발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액면가가 얼마죠? 5,000원이죠. 자, 아무튼 이 증자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고요. 유상증자일 현재 주식발행 초과금의 잔액은 200만원인데 자, 이 문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별표.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회사가 증자를 위해서 주식을 발행했죠.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 무조건 대변에 뭐다?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증가합니다. 자, 이건 알고 있죠. 자, 이 분개를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자본금은 항상 법정 자본금이기 때문에 액면가액과 보통주를 곱한, 그쵸? 5,000주 곱하기 액면가 5,000원인 525, 2,50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들어오는 돈은 얼마가 들어온다? 당연히 주당 4,000원에 발행했으니까 5, 4, 20, 2천만원 들어오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까? 뭘로?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어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분개입니다. 그러면 2,500만원만큼의 액면가 주식을 발행했는데 2천만원 들어왔으니까 일단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500이 손실이죠. 그럼 쌤, 손실이니까 비용 아닙니까? 비용 아니죠. 왜? 자본거래 손실은 자본 조정 항목으로 분개해야 되겠죠. 이름 누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분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다면 차변의 정답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0이 정답이에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200만원이 있대요. 무슨 말이죠? 그 전에 증자하면서 우리 회사가 자본거래 이익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본거래 이익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분개할까? 자본거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 발행 차금이 500이 아니라 200을 이익으로 먼저 제거시켜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200을 먼저 제거시키고, 즉 손실을 이익으로 먼저 메꾸고 나머지 300을 손실, 할인 발행 차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일반전표 5월 30일 날 분개합니다. 대변에 일단 자본금 얼마? 얘는 2,500 액면가죠?
들어온다 차변의 보통예금은 얼마? 2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500의 손실을 메꿔야 되겠죠?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먼저 메꾸고, 근데 얘는 얼마? 200이 있었으니까 200만 메꾸고 나머지 300은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분기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네. 만약에 있잖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300이 있다. 그럼 여기 답은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300, 할인 발행 차금 200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0이 있다 그러면은요, 그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0이에요. 왜 그럴까? 할인 발행 차금은 할인 발행 차금을 상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항상 반대의 과목과 상기하는 것이 같은 과목과 상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날 레인 상사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3개월 만기 약속 어음이 있습니다. 제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렇죠, 받을어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을어음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얼마? 200만짜리를 하나 가지고 있죠. 하나은행에 할인했답니다. 즉 만기일 이전에 돈을 찾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할인 수수료 55만원만큼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고, 얘를, 야, 이거 중요하죠, 차입거래로 회계 처리하랍니다. 여러분 이 문제 별표. 차입거래랍니다. 차입거래. 우리가 전산회계 기초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보통 매각거래로 분기를 많이 했죠. 또 시험 문제에서도 매각거래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출제위원들이 차입거래까지 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갈수록 우리 회계 수험생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서서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 우울하지만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자, 차입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전에 매각거래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문제를 좀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케이스는 바로 이 케이스죠. 매각거래. 매각거래는 뭐죠? 말 그대로 받을어음을 현금화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정말 은행 가가지고 조기에,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에 뭐다? 돈을 찾은 거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어음 사라지면서 돈 들어오고 떼인 이자만큼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 자, 이 이름으로 분기를 했죠. 그쵸? 그래서 얘는 정말 받을어음을 현금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차입거래는 뭔가 하면은요, 이거는 받을어음을 현금화한 것이 아니라 받을어음을 은행에다가 담보로 맡기고 돈을 차입했다. 즉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단기 차입금으로 분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받을어음 관련 분기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단지 이때 받을어음은 담보일 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차입거래는요, 말 그대로 차입이에요. 돈을 빌린 거니까 대변에 뭐다? 받을어음에 적혀있는 금액만큼을 전부 다 돈 빌린 것으로 보는 거죠. 단기 차입금 2천만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차변에 이자 뗀 만큼이 보통예금 들어왔고, 그럼 여기 있는 이 55만원만큼 뭐다? 선이자를 주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으로 분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각거래와 차입거래 이 둘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매각거래가 주로 시험 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쌤이 회계 1급이나 1급 과정에서는 보통 매각거래를 많이 설명을 했죠. 하지만 세무에서는 차입거래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얘가 거진 나왔지만은 이제 얘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이번 시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거래는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것으로 본다. 그래서 돈 빌리는 분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각거래에서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분기하지만 차입거래에서는 이자 비용을 분기한다는 거. 자, 요 두 개 차이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대변에 차입거래니까 단기 차입금 2천만 원이 분기가 되는 것이고,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고 수수료만큼은 이자 비용으로 선이자 준 개념으로 분기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7월 10일 날 분기하겠습니다. 돈 빌렸으니까 대변에 단기 차입금
갚아야지 하면서 부채의 증가. 거래처는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한테 돈 빌렸으니까 얼마? 2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선이자 떼고 보통예금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게 얼마가 들어온다고요? 네, 1945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55만 원만큼은 선이자, 즉 이자를 준 거니까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날 당사의 거래처인 서울로부터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공짜로 기계를 주는 거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자산 수증이익. 동기계의 공정가치는 380만 원이니까 380만 원 그대로 적으시고요. 차변에 기계장치. 자, 쉬운 문제였죠. 바로 분개하겠습니다. 12월 13일 날에 차변에 일단 기계장치가 들어오죠. 얼마? 380만 원. 공짜로 들어왔으니까 대변에 수익 발생, 자산 수증이익.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2번에 있는 메인 매치 전표 입력 메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0월 8일날 수출업체인 상상의 구매 확인서의 체크에 의하여 제품을 1,000만원만큼을 판매하였고 영세율 전자성기한서 체크 발급했습니다. 판매 대금은 당월 20일날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8일날 팔았는데 20일날 받으면 외상이죠. 단 서류번호의 입력은 생략한다. 자, 그러면 메인 매천표 입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8일날 넣으시면 되고요. 엔터. 자, 판매하고 즉 매출하고 영세율 전기한서죠. 거기에다가 내부 시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나오면은 영세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매출의 영세 12번 가시면 되고요. 품목은 제품 맞습니까? 자, 얼마만큼을 팔았습니까? 네, 여기에 1,000만 원 돼 있죠. 그래서 1,000만 원 적으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누구? 상상. 전자를 체크합니까? 전자 세원기한서라 나와있죠. 1번 체크하시면 되고, 자, 영세율 구분은 F2 누르고, 영세는 3번. 내부시용장 구매 확인서죠. 확인. 자, 설번호 입력은 생략하라고 했죠? 안 나와있으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분개는 어떻게 하죠? 전액 외상이죠.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 차변에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 분개는 잘 되어 있으니까 거래처 확인하고 이렇게 1번을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산회계 1급 수준이기 때문에 좀 쉬운 것들은 쌤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월 14일 날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용 트럭의 접촉사고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을 안녕정비소에서 수리하고 그리고 165만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죠. 법인카드, 순양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야, 여기서도 순양그룹이 나오네요. 자, 단 지출 비용은 차량 유지비 계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돈 썼으니까 매입이죠. 카드니까 매입의 카드 과세죠. 화물용 트럭은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의 카드 과세로 가면 됩니다. 금액은 150에 15만원. 근데 부가세 포함해서 금액 나와 있으니까 카드는 포함한 금액을 적으시면 잘라진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10월 14일로 가겠습니다. 유형은 매입의 카드 과세 57번이고요. 품목은 정비 뭐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금액은 부가세 포함한 165만원 전체를 적으세요. 그래야만 엔터를 쳤을 때 150에 15만원이 잘라집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죠? 당연히 안녕정비소가 되겠죠. 자, 엔터 치면 신용카드사 나오는 거 알고 있죠? F2. 자, 어떤 카드였습니까? 순양카드였죠. 그쵸? 그래서 순양카드를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원지로 들어온 거 맞습니까? 아니죠. 자동차 고쳤으니까 네, 차량 유지비로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죠. 트럭을 고쳤네요. 공장 거죠. 그래서 500번대 쓰시면 되고, 자, 이거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변에 뭐다? 미지급금으로 분개해야 되겠죠.
만약에 원재료 구입하거나 상품을 구입했다. 장사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뭐다? 외상매입금 되겠지만 장사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고, 미지급금에 반드시 거래처가 순양카드로 나와 있다는 거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11월 3일날 바이머신에서 10월 1일날 구입한 기계장치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세원계약서를 발급받았으며, 자, 구입한 동그라미 수정세원계약서 밑줄짝 대금은 전액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분계는 음수 회계 처리할 것. 자, 무슨 얘기죠? 예전에 내가 기계를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 하자가 있으니까 나 이거 필요 없다, 다시 돈을 돌려달라 하면서 반품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세원계약서를 받아온 거예요. 아무튼 매입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매입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며칠날 3일날 가셔가지고 매입으로 갑니다. 자, 세원계약서는 어떤 세원계약서죠? 수정, 마이너스 세원계약서죠. 마이너스 세원계약서도 세원계약서니까 매입에 과세로 가시면 돼요. 그쵸? 자, 품목은 누구? 기계장치. 근데 공급 가액은 어떻게 된다? 얘를 마이너스 3천만원 쳐야 되겠죠. 왜? 이거는 구입한 게 아니고 구입한 걸 반품시켰으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금액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금액은 마이너스 3천에 부가세 마이너스 300 달았고,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네, 거래처는 세아 산업이 아닌데 바이머신입니까? 네, 바이머신이죠. 우리 회사가 세아 산업이죠. 네, 깜빡했습니다. 자, 전자세원계약서니까 체크하시면 되고, 자, 분계는 어떻게 한다? 혼합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차변에 우리가 구입한 게 원재료가 아니죠. 자, 뭐다? 기계장치였죠. 그러면 기계장치를 마이너스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쵸? 기계가 마이너스 치는 작업을 하시면 되고, 예전에 이거 돈 주고 사왔습니까? 아니죠. 외상이었죠, 그 당시에. 그러면 내가 대변에 뭘로 분개했을까? 미지급금으로 분개했겠죠. 그럼 미지급금에서 마이너스를 3,300을 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됐습니다. 다음 4번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를 맞아 당사 영업부 직원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미리 주문했던 초콜릿을 사타로부터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기뻐하고 있겠죠. 분계는 당연히 뭐다? 복리후생비 영업부 800번대로 한다는 거. 자, 이건 답이 나왔습니다. 대금 220만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네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 대금 중 20만원만큼은 10월 4일날 계약금을 지급했답니다. 그 당시에 선급금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선급금 없애버리는 분개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고 아래의 전자세원계약서를 수치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돈 쓴 거니까 구입한 건 맞죠? 예, 구입한 건 맞으니까 매입으로 가면 되고요. 자, 세원계약서 받아왔으니까 매입에 과세로 가시면 됩니다. 자, 11월 11일 날 매입의 과세 몇 번? 51번. 자, 품목은 뭔가요? 네, 힘내라 초콜릿 외라고 되어 있죠? 자, 수량 단가 안 나와 있고요. 금액은 200에 20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이름이 사탕이었죠. 그쵸? 그리고 전자세원계약서 받아왔고,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된다? 혼합이죠. 자, 우선 차변에 원재료 구입한 건 아니죠.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몇 번대? 영업부 위해서 쓴 거니까 800번대. 자, 이거 문제 없죠. 자,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기존에 선급금 중개했었던 얘기죠. 그럼 선급금 사라지면서 대변에 자산의 감소, 선급금이 없어집니다. 얼마? 이건 20만원이고요. 그죠?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200이 뭐가 된다? 네, 보통예금을 주었습니까? 네,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보통예금 맞네요. 자, 대변의 보통예금이 나가는 겁니다. 2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 날 비사업자인 개인 소비자에게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을 취득원가 120, 감가상각누계액이 90만원이죠. 자, 120에서 96만원 빼니까 얼마가 나오죠?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24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비품은 24만 원이 뭐다? 그렇죠. 장부의 가치다 그 얘기예요. 그쵸? 자, 아무튼 24만짜리의 장부의 가치가 있는 이 비품을 얼마에? 27만 5천 원인데 부가세가 포함이죠. 그럼 이게 얼마나 드셔요? 25만 원에 2만 5천 원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24만짜리를 25만 원에 팔았다 그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일단 만 원만큼이 유형자산 처분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판매를 했고 대금은 보통용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세원계안서나 현금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았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자, 우리가 판매를 했는데 아무런 증빙을 주지 않았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무증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증빙은 건별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28일 날 일단 매출의 건별 무증빙 14번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품목은 누구입니까? 네, 비품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거 얼마에 팔았습니까?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27만 5천 원이죠. 자, 포함해서 적으세요. 엔터. 그러면 25에 25만 원 나올 거예요. 거래처는 누구이다?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거래처는 생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략하시면 돼요. 엔터, 엔터. 자, 분계는 어떻게 할까요? 혼합으로 가야 되겠죠. 쌤이 전산회계 1부 때부터 유형 자산을 처분할 때는 무조건 분계를 혼합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변의 제품 판게 맞느냐? 아니죠. 비품이에요. 그죠? 근데 이 비품은 25만원짜리가 나간 겁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에서 얼마? 취득값 12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96만원이니까 120만원짜리가 나간 거죠. 그러면 비품 나가면은 차변에 모두 사라진다. 비품의 짝지인 감가상각 누계액이 사라진다는 거 얘기했죠. 자, 비품의 짝지니까 213번 코드가 사라집니다. 자, 얘는 얼마? 문제를 보세요. 96만원이 사라진다 그 얘기죠. 그쵸? 그럼 120에서 96만원 빼면은 장부가액이 아까 얼마였죠? 24만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24만원짜리를 25에 팔았으니까 만원 벌었잖아요. 그쵸? 이거 대변에 뭐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수익으로 분개하시면 돼요. 만원. 그러면은 정확히 차변에 내가 받아야 되는 돈 27만 5천원 남단 얘기죠. 그쵸? 자, 이거 어떻게 받았다고요?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차변에 뭐다? 보통예금이 전부 다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은 끝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네. 자, 유형자산 처분분계는 우리가 전산회계 1급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매매시험표 입력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문제는 결산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와 그 다음에 소득세 연말정산은 다음 강의에서 쌤이 설명할 거니까 바로 결산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문제입니다. 자, 결산 문제는 항상 5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자, 결산 순서. 첫 번째, 수동 결산 먼저 하시면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12월 말일자로 분개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자동 결산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직접 분개하는 게 아니라 결산자로 입력 메뉴에서 금액만 입력하시게 되면은 전표 추가했을 때 자동으로 분개가 된다. 자, 그 내용은 5가지.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자, 그러면 자, 수동은 수, 자동은 자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자, 1번 어떻습니까? 수동이죠? 네, 수. 자, 2번은요. 네, 수동입니다. 수. 3번은 네, 수동이죠? 수. 4번은 자, 4번은 대손이죠. 대손은 뭐다? 자동 결산으로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5번 문제. 자, 5번은 감가상각이죠. 네, 이거는 자동 결산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은 수동이고 4, 5번은 자동이니까
1, 2, 3을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3년도 6월 1일 날에 제조공장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가입을 했는데 6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말까지면 몇 개월이에요? 일단 1년 12개월이죠. 그러면 12개월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아무튼 그 12개월치의 300만원을 전액 보험사에다가 납입을 했고요. 즉시 비용으로 처리했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비용 별표. 자, 그러면 자, 어떤 내용이냐? 6월 1일 날에 우리 회사가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기를 하고 나서 대변에 이제 뭐 현금을 주었던 보통예금을 주었던 이렇게 주었다는 얘기죠. 보험사에다가. 그쵸? 자, 여기 왜 쌤이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분기했는가 하면은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들이 메인 화면에 일반 전표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서 6월 1일 날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6월 1일자를 한번 살짝 보란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일반 전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아마 6월 1일자로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차변의 보험료 300, 대변의 보통예금 300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봐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분계를 이렇게 하세요. 이 분계에서는 보험료가 차변에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대변에 뭐 보통예금이 되던 현금이 되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얘만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결산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번 연도에 보험료가 300이 맞는지를 확인하라고 했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300만원 곱하기 얘는 12달 치니까 12분의, 그쵸? 근데 이번 연도에 단기에 발생한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6월 1일부터 가입을 했으니까 6월 1일부터 이번 연도가 끝나는 12월 말까지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진짜 비용은 300이 아니고요.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에 속하는 이 부분만 비용 처리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6, 7, 8, 9, 10, 11, 12. 자, 세하려 보니까 몇 개월이에요? 6, 7, 8, 9, 10, 11, 12. 7개월이죠? 그러면 12분의 7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300만원 곱하기 7 나누기 12 하면은 175만원 나오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보험금을 300을 냈지만 장부상 비용은 얼마이다? 175만원이 맞다, 그 얘기예요. 300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300을 175로 바꾸어주는 분계를 하셔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12월 말날에 300에서 175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125만원만큼의 비용을 취소시키면 되는 거죠. 비용의 취소는 대변, 소멸이죠? 얼마? 125만원만큼을 취소하면 됩니다. 그럼 쌤,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년 거, 그쵸? 24년도 5월 말일이면 내년 1, 2, 3, 4, 5개월치를 미리 준 거죠. 미리 준 거니까 얘는 선급 비용이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월 말일자로 분개하러 가겠습니다. 대변에 보험료 사라진다. 자, 누구 거? 자, 얘가 공장 거였죠. 그쵸? 그럼 공장 거였으니까 공장 거 맞습니까? 잠시만요. 제조 공장에 대한 보험료였죠? 그러면 500번대. 자, 500번대 보험료를 일단 제거하시고요. 얼마? 125만원만큼은 취소해야 되겠죠. 취소하고 나서 얘를 차변 어떻게 한다? 선급 비용으로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정답이에요. 끝.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즉시 비용이 아니고 즉시 뭐다? 자산 처리하였다 이래 나올 수도 있죠. 또는 뭡니까? 네,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죠? 자, 그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정답은 뭘까요? 자, 그렇게 나왔다면 정답은 자, 6월 1일 선급 비용 300만원 이렇게 공개되어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문제 나올 수도 있지만 자산 처리하는 방법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지 이렇게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부할 때 두 개를 동시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분개했다면 그때는 12월 말날의 정답은 뭘까요? 자, 어차피 우리는 계산해 보니까 이번 연도에 보험료는 얼마이다? 175만 원이죠.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하던 자산으로 처리하던 175만 원만큼의 비용 처리해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비용으로 전혀 잡지 않았죠. 그러면은 12월 말날에 뭐다? 비용으로 잡으시면 돼요. 얘는 비용을 많이 잡았으니까 뺀 거지만 얘는 비용을 안 잡았으니까 비용 잡으시면 돼요. 얼마? 계산한 금액 175만 원. 아시겠죠? 그래서 자산 처리했다면은 차변의 보험료 175만 원 비용 잡고, 비용 잡은 만큼은 절대로 선급 비용 아니죠. 왜? 이건 단기의 보험료가 맞으니까. 그럼 선급 비용을 대변에 빼주는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은 뭐다? 선급 비용 175만 원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이게 정답이지만 자산 처리했다, 선급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은 이게 정답이에요. 자, 두 가지를 잘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예금의 잔액이 마이너스 720입니다. 아니, 그냥 720도 아니고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 보통 예금은 뭐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통의 마통, 마이너스 통장이죠. 자, 아무튼 얘가 계산되어 있어가지고 거래처 원장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으로 확인이 되었답니다. 자, 마이너스 통장은 뭐예요? 결국 은행한테 돈 빌린 거잖아. 그쵸? 갚아야지. 그럼 대변에 뭐 부채 증가, 단기 차입금 얼마? 720만 원. 그쵸? 그럼 차변에 뭐 그 돈은 전부 다 뭐다?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니까 내가 계속 마이너스 통장으로 꺼냈었겠지. 그쵸? 그래서 항상 쌤이 이 문제 나올 때는요, 전산회계 1급부터 계속 얘기를 했죠. 맞죠? 마이너스 통장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뭐다? 그냥 돈 빌린 분개하면 됩니다라고 쌤이 얘기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720만 들어오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 720만 원, 거래처는 우리은행으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보통예금 7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 720만 원 갚아야지. 누구한테? 우리은행 거래처 반드시 달아주셔야 됩니다. 채권, 채무는 거래처가 하는 거 알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 선급 비용도 그쵸,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보험사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달았지만은 보험사가 나와 있다면은요, 뭐 삼성화재 뭐 이렇게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별표. 자, 이거 쉬운 문제이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잠시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 증권이죠. 투자자산의 내역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매도가능 증권의 기말 평가에 대한 회의처리를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매도가능 증권의 평가는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와는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기본 강의 때 들었던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먼저 첫 번째, 2022년도에 취득을 했죠. 그럼 그때 어떻게 분개했을까? 차변에 매도가능 증권 들어오고 대변에 현금 주면서 1억 5,900 이렇게 분개했겠죠. 그리고 그 연도에 평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언제? 작년에. 그쵸? 그럼 작년 12월 말일 날에 분개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평가해가지고 지금 손실이 나왔죠. 1억 5,900이 1억 5,850 되었으니까 50만원만큼 줄었죠. 그럼 대변에 뭐다? 매도가능 증권 50만원만큼 자산을 감소시키고 얘를 차변에 뭘로?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분개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쵸? 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자, 보세요. 2023년도 기말. 자, 드디어 이제 이번 연도죠. 지금 이 문제는 2023년을 기점으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분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인데, 기말에 1억 3,500이 되었답니다.
그럼 이 1억 3,500은 누구와 비교한다? 당연히 직전 연도의 기말의 공룡가액인 얘와 비교해야 되겠죠. 그쵸? 그럼 얘하고 비교하니까 얼마가 올랐습니까? 그렇죠. 오른 게 아니고 얼마가 내렸습니까? 2,350만 원만큼이 내렸죠. 작년에는 1억 5,850만 원인데 지금은 1억 3,500이니까 2,350만 원 내렸죠. 자, 봐봐요. 분기에서 매도한 증권이 이렇게 있었는데 대변에 감소했으니까 요거 두 개 빼면 얼마예요? 이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얘가 이렇게 되었다니까. 그럼 얼마가? 2,350이 더 내린 거예요. 그럼 이것도 평가 손실이죠. 그래서 차변의 정답은 뭐다? 매도한 증권 평가 손실이 정답이에요. 얼마? 2,350만 원.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은 2,35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12월 말 날에 분개할게요. 대변에 매도한 증권이 감소했다. 이거 몇 번째? 밑에 거 쓰는 거 알고 있죠? 투자자산 코드입니다. 위에 거 아니에요. 위에 거는 당좌자산의 코드예요. 장기 투자할 때는 밑에 거예요. 자, 얼마입니까? 2,350만 원이고요. 이걸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 쌤, 이렇게 간단한 걸 그냥 이거하고 이거 비교해가지고 그냥 분개하면 되는 건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중요하다고 별 붙이라고 하고, 그쵸? 갑자기 막 긴장 모드로 설명하시는 겁니까? 그럴 수가 있을 건데 이제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지만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틀릴 거예요. 자, 어떻게? 자, 만약에 여기에 기말의 공룡가액이 좀 바꿔볼게요. 1억 5,850이 아니라 1억 6천이야. 예를 들어서 1억 6천 이해되겠죠? 6천이고 자, 기말의 공룡가액은 1억 3,500이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2022년도 취득 시에는 분개가 그대로 똑같겠죠. 맞죠? 근데 2022년도 결산 때는 어떻게 분개했을까? 만약에 1억 6천이라면 이 분개가 아니겠죠. 그쵸? 1억 6천이면 어떻게 분개했을까? 그때는 오히려 뭐다? 1억 5,900이 1억 6천이면 100이 올랐죠. 100이 올랐으니까 차변에 뭐? 매도 가능 증권 줄일게요. 매가로 100만 원 이렇게 분개했을 것이고 대변은 뭐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매평 이익이라고 할게요. 100만 원 이렇게 분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기말의 공룡가액이 1억 3,500이다. 그럼 그때는 자, 23년 결산 시의 분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분개 아니죠. 자, 그때는 정답이 뭐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일단 대변에 뭐? 매도 가능증권 감소하죠. 얼마? 1억 6천짜리가 1억 3,500 되었으니까 얼마 감소했어요? 2,500이 감소했죠? 그럼 쌤, 차변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2,500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틀린다니까. 그쵸? 왜? 쌤 얘기했잖아.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과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자본이란 말이야. 얘들은 수익과 비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 수익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개하면 돼요. 근데 얘는 자본거래죠. 자본거래. 자본거래 손실과 이익은 서로 어떻게 한다? 상계한다. 퉁쳐져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손실이 나왔다면은 여기에는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얼마일까요? 2,500이 아니라 2,400이 되는 거죠. 아니 쌤 왜요? 그 전에 평가 이익이 100만 원만큼 위에서 있었잖아. 그쵸? 이 평가 이익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평가 이익 가지고 평가 손실을 메꿔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까 우리 봤죠? 실무 분기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을 뭘로 메꾸었죠?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메꾸었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분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정답 뭐가 된다? 매도한 증권 평가 이익. 이익부터 일단 얼마?
100만 원만큼을 없애버리고 나머지 2,400이 평가 손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 얘를 공부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3번 문제는 그 전에 손실이 나왔고 또 손실이 났으니까 서로 상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냥 얘에서 얘를 빼가지고 남는 금액을 분겠지만, 만약에 그 전에는 평가 이익이 있었다면 어떻게 한다? 평가 이익이 있었을 경우에는 손실을 분개하기 전에 이익으로 먼저 메꾸어 버리고 나머지를 손실로 분개를 해야 된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자, 정리 꼭 해주시고요. 이제 4번 문제 볼 건데, 자, 4번은 자동이죠. 그러면 수동은 다 끝났으니까 여기에서 문 닫으시면 되고요. 자동 결산을 위해서 어디로 간다?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치는 거 알고 있죠? 자, 먼저 4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결산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과 미수금 잔액에 대해서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1%의 충당금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손상각. 자, 1%라고 되어 있으니까 1% 그대로 넣어두시면 되고요. 문제는 외상 매출금하고 미수금 맞나요? 두 개에 대해서만 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바드론과 단기대여금은 금액을 0 엔터에서 0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미수금 두 개만 결산 반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자 볼까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대손상각은 외상 매출금비에만 반영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수금은 매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미수금에 반영되어 있을 거예요. 알고 있죠? 네. 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입니다. 기말 현재 보유 중인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정 과목의 특허권이죠. 특허권은 뭐죠?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정액법으로 무조건 상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존가액은 없는 거 알고 있죠? 바로 어떻게 한다? 취득원가에서 내용연수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455만원에서 7년 나누니까 1년에 얼마? 65만원만큼 가치가 떨어진다 그 얘기죠?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취득일자는 2021년도이죠. 지금은 2023년도이죠. 그러면은 얘는 1년 12달 동안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냥 65만원만큼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결산 자료 어디에다가 자, 판매비와 관리비 라인에 보시면은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특허권에다가 65만원 적으면 네, 5번 문제도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도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거 취득일자가 있잖아요. 2021년이 아니고 if 필기해 놓으세요. 2023년도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정답은 65만원이 아니에요. 왜? 왜 그럴까? 취득일자가 2023년도라면은요, 맞죠? 3년도 4월 1일이라면 1년 12달을 꽉 채우지 않았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한다? 65만원에서 곱하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월할 상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12분의 언제부터? 4월달에 구입했으니까 4월달부터 사용했겠죠. 4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은 4, 5, 6, 7, 8, 9, 10, 11, 10이니까 9개월만 사용했겠죠. 그러면은 65만원 곱하기 12분의 9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잠시만요. 65만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니까 48만 7,500원.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번 연도에 취득을 했다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월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다? 월할 생각할 필요 없이 65가 답이었죠. 그쵸? 근데 이번 연도에 구입했다면 이게 답입니다. 두 개의 차이를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네,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결산 입력 다 했으니까 이거 그냥 나오면 안 되죠. 무조건 나올 때마다 전표 추가 눌러서 얘 누른 다음에 결산 분기에 입력되어 있는 거, 완료되어 있는 거, 이거 마감한 거 있죠. 네, 이거 확인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ESC 나오시면은 이상으로 더 이상 결산 문제가 없습니다. 현시간부로 108회 전산세무 2급 실무시험 재무회계 파트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전표, 매매시험표 결산 문제는 전산회계 1급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놨다가 걔만 열심히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좀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세무회계 실무시험 있죠.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두 가지의 파트를 별도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